If you would have seen what I saw last night, you would have been very impressed. I'm not sure that you'll ever get to see it, but it was an incredible thing to see.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내년에 국방비를 50%나 늘리겠다면서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50%를 늘린다는 게 얼마냐? 미국이 국방 예산을 내년 한 해에 2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올렸던 이거 까불면 다친다. 이걸 이제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히는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이 1조 달러 국방 예산을 이제 정부 이제 강요들과 그리고 이제 그 국회와 이제 협의를 거쳐서 1조 5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달러 늘렸다. 이게 하나로 치면은 2천조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돈으로 사람을 두들겨 팰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꿈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자회견에서 옆 나라 콜롬비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좋은 생각인데?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제 다른 나라 전체를 이제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무력을 좀 강화하려는 행보는 특히 이번 다들 기억하시죠?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던 그 작전에서도 드러납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죠. 검은 밤하늘 위로 지금 군 헬기들이 줄지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섬광과 함께 저기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도심 곳곳이 화염에 저렇게 휩싸이고 있습니다. 수도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150대가 넘는 지금 미국의 전력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는 대통령의 은신처까지 진입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자, 이 작전을 수행하기까지 완료까지 3시간도 거의 안 걸렸어요. 이 굉장히 긴박했던 저희가 당시 상황 한번 모아봤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그 생포됐을 때 그 순간에서조차도 정말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묘사할 때 영화 같은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는 진짜 영화 한 편이 끝나고 조금 지난 시간 정도에 진짜로 3시간 안팎에 끝나버렸던 작전이고 얼마나 이제 급습에 성공했는지 보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한쪽 다리를 좀 이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이제 이제 눈에 멍이 든 표시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측 설명은 이제 급습을 받고 도망치다가 철제 문 뒤에 숨으려고 하다가 대통령은 거기에 문을 부딪혔고 그다음에 실리아 플로레스는 거기에 문이 좀 낮아갖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 침실 어딘가에 있는 비밀 통로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그 비밀 공간의 존재 자체를 이제 침투한 델타 포스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지금 3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 외에는 밝혀진 게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원래 성공한 작전은 이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까지는 시간 좀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델타 포스는 미국에서도 좀 과묵한 부대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단위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확실한 건 3시간 정도 안팎에 그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적성국 대통령의 그 은신처, 그러니까 정확히는 카라카스가 아니고 남쪽에 병영이었거든요. 병영의 안전각을 습격해서 정확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 와중에 그 대통령을 경호하던 쿠바의 특수 요원들 한 30명 넘게를 사살하고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상처 하나 없이 끄집어 내와서 그냥 이오지마에 세워서 미국으로 데려왔다. 요건 확실한 건데 이제 특수부대사나 아니면 군사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획기적인 이슈가 된 거죠. 이게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이 작전이 얼마나 긴급했었냐면은 자, 아까 보면은 마두로가 거의 그냥 옷차림도 보면은 그 운동복 차림에 그리고 또 아내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제 멍들었는데 이게 나오다가 다친 거다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또 긴급한 작전이었다라고 볼 것 같은데 이 작전이 그럼 어떻게 또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 끝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미 합참의장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 밤 지금 나오고 있는데 22시 46분에
대통령이 작전을 진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네.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전력들이 지금 배치돼 있었는데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F-22, F-35가 동원돼서 일종의 이제 강제 진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 여기에 네. 이제 B-1B 폭격기 등에서 한 150여 대가 총 출격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0여 대요. 예. 네. 그래서 공습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부대원들이 탄 이 특수작전 헬기들이 이제 침투를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특수부대원들 태운 이 헬기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작전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헬기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의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라고 있는데 헬기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네. 이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MH-60M 블랙호크, 지금 화면에 나온 게 MH-60M 블랙호크 아니면 이제 치누크 헬기들인데 이런 걸 타고 기습적으로 마두로 은신처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그 MH-60M DAP라고 무장 헬기들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날아가고 있는데 뭐 대공포 쏜다 그러면 이 헬기들이 로켓이나 기총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상을 제압한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탄 헬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뒤에 이제 이오지마함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송 작전까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앞 바다에 이 이오지마 이 대형 상륙함을 배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한 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오스프리 헬기에 아마 태워가지고 오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리브해에서 미 본토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반도까지 바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미 본토로 지금 데려가서 미 뉴욕 쪽으로 이송을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헬기의 함정에 온갖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동원되는 치밀한 작전이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기에 거의 3시간 정도 걸렸다. 자, 이렇게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치밀한 작전이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엄청 치밀하게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준비에 대해서는 사실 적성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미국의 수많은 정보기관에서 계속 매일마다 하는 업무가 그겁니다. 그런데 작전에 구체화가 돼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작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약 6개월 전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6개월 전부터는 어떤 정보를 모았냐? 실제 작전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다 모아냈을 겁니다. 네. 그게 뭐 인적인 정보가 있을 거고 신호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 그 특수작전이 정명섭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특수작전이다. 그러니까 이번 특수작전과 이제 이 이후의 특수작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이버전하고 전자기전을 따로 구분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이버 전자기전이 본격적으로 된 거고 복잡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랑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를 못 보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럼 눈과 귀를 막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도 싸우면은 우리에게 또 위협이 되는 게 팔과 다리겠죠. 그게 방공체계 혹은 뭐 적의 항공 세력 이런 것들인데 그거마저도 자른 뒤에 네. 저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먹과 다리를 이용해서 그를 공격했다. 즉 미국만 할 수 있는 건데 우수한 정보력과 그리고 작전 능력을 이용을 해서 판을 아예 만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을 투입하기 전에 벌써 이기는 판을 만들고 무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예상하고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예상에 미국처럼 미국만 할 수 있는 작전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가 10년 내에 이런 작전을 이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치밀했던 그 작전 준비가 자 보면은 저렇게 안과 모형까지 만들어서 정보전, 그러니까 애완동물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정보가 치밀했고 거기에 눈과 귀를 막는 사이버 교란전으로 정전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여기에 방공망까지, 그러니까 팔을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 발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장하고 애완동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부가가치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알아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고 키가 어느 정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애완동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완동물이 있으면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열려야 되는 문이 달라지고요. 꼭 나가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공격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전에는요. 어마어마한 또 비밀 병기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우리 뒤에 떴는데, 자, 이 세 가지 비밀 병기 가운데, 자, 첫 번째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EA-18G 이게 강력한 전자 교란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네, 바로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이제 전자전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A-18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공모함에서 출격해서 작전하는 개념으로 운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카리브해 인근의 섬 지역이거나 혹은 이제 카리브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전자기적으로 빔을 쏩니다. 저렇게 이제 빔을 쏘면 네. 지대공 미사일 체계나 이 뭐 여러 지휘소 이런 통신 관련된 것이 마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하늘에 일종의 통로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저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예. 그 특수부대원을 태운 이 특수작전 헬기들이 따라 들어간 거죠. 아, 근데 길을 그냥 확 터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도 교란을 하고 또 하나는 통신 교란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라울러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라크전 때도 이 핸드폰 작동하는 IED 네네. 급조 폭발물을 교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들렸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게 미국만 가진 그러니까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지금 사실 전자전기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EA-18G 그라울러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또 함께 투입됐을 것으로 거론되는 게 예. 자, 이거예요. RQ-107. 이거는 근데 거의 미국에서도 개발 후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그 좀 북한과 긴장이 높아졌을 때 네. 그때 한번 비밀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2 스텔스 폭격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네요. 꼬리 날개가 없어요. 어. 꼬리 날개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스텔스성을 가진 일종의 무인 정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는 아마 이 작전 개시 전부터 이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돌면서 마두로가 뭘 하는지 그걸 감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특수부대원들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전하는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저 RQ-170에 뭔가 카메라를 달아서 그 작전하는 영상을 백악관으로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네. 별장에 있었죠. 그렇죠. 거기로 아마 영상이나 여러 정보들을 전송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생포를 한 마두로를 이오지마함이라는 거에 이제 실어서 이게 바다 위의 작은 요새로 불리는데 2001년에 취역을 또 했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송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늘, 바다 그야말로 뭐 최종의 전략 자산을 투입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그 미국 전설로 내려오는 특수부대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Rangers, Deltas, today we go. Nobody has to be a hero. It just sometimes turns out that way. 자, 바로 이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는 그 델타 포스라는 특수부대인데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어떤 부대죠? 예, 1960년도 정도가 되면서 미국이 좀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뭐 비정규전이나 정규전에 대해서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60년대 이후 그리고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심지, 자국에서의 테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원들도 우리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과연 필요 있을까? 그러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미네 올림픽 참사가 벌어지고 우리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977년에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로 계속 감싸져서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비밀이 드러난 게 1979년
79년. 예, 이들이 동원된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란 대사관에 있던 미국 인질들을 구조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전이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고요. 이들의 현 소속은 미 육군 소속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들은 그 특수전 사령부, 통합특수전 사령부인 소콤의 산하의 제2소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특수전 사령부엔 두 개의 날카로운 창끝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가 오퍼레이션 넵튠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대부그루라는 미 해군 최고의 특수부대, 그리고 델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델타 포스, 캡 이런 식으로 CA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대원들을 만나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닛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SMU, 그러니까 특임대, 특임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부대 규성은 보안이기 때문에 뭐 요새 이 오픈 소스에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거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격 제대가 몇 개가 있고요. 그들을 지원하는 정보, 사이버 지원 제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무인 기자재나 아니면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 보직도 또 있고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냐? 공채와 특채가 있어요. 재미난 점은. 거기도 공채와 특채. 네, 공채는 셀렉션이라고, 그들은 셀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셀렉션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뽑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인 특수부대의 체력보다 훨씬 능가하는 체력 심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양성을 6개월 이상 하게 되는데 그 양성하는 기간에도 언제든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뽑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양성 기간에도 계속 탈락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셀렉션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채. 그런데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아주 세밀한 셀렉션을 뽑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수한 인원들 우리가 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러면 또 특채를 합니다. 근데 우리 태 기자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델타포스 요원들을 만나보셨죠? 예, 실제로 만나도 받고 델타포스 출신의 교관님들한테 훈련도 받았고. 훈련을 받으셨군요? 예.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격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현역분들도 여러 분 만나봤어요. 이게 지금 태 기자님.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마이크 패넌, 그리고 저 맨 좌측에 있던 게 팽 맨나마라라고 델타에 있을 때 전설적인 홍보 비디오에 출연했던 분이고요. 네. 제가 만나본 델타포스 대원들은 뭐 북한에서는 이들은 둔갑수를 쓰는 뭐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본에 매우 입각해 있는, 그러면서도 규칙이 철저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하루에 몇백 발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가서 쏠 수 있어요. 대신에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한 번 떨어지면은 행정 업무를 맡깁니다. 근데 행정 업무를 하면서 다시 그 훈련을 해서 다음 기준에 다음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다음 시험에 통과 못했다? 그러면 부대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건데 훈련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그들은 너무 많은 훈련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팀이 있냐면 계단만 빠르게 치는 팀도 있어요. 모든 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들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봐요. 모든 게 제일 힘들고 그들에겐 다음 날이 제일 힘든 날일 겁니다. 매일매일이 예.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고 맞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힘들고 이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 작전에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델타포스가? 사실은 델타포스가 했던 작전을 정확하게 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작전을 했다라고 이 정보가 있지 않은 가운데서 딱 하긴 힘들어요. 추정을 하자면요. 하지만 제가 그들하고 훈련을 해본 경험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했던 작전을 대상으로 대강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체포조가 있었을 거고요. 체포조를 지원하는 경계 및 지원조가 있었을 겁니다. 체포조 내에는 K9견, 그러니까 군사견을 운영하는 주특기가 있었을 거고, 통신주특기, 의무주특기, 그리고 무인 체계와 통신을 운영하는 주특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원조에는 저격수와 무인 전투 체계를 운영하는 주특기, 그리고 중화기를 운영하는 주특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조가 일단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체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데에서는 지하 벙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군사 전문 기자, 저 같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 안달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군데 중에 한 곳인 것 같고, 그러니까 벙커 아니면은 일반적인 대통령의 안전가옥인 것 같고, 대통령이 안전문으로, 그러니까 안전룸으로 네. 들어가기 전에 신원을 확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델타 포스가 마두로를 생포한 뒤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도 떨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볼까요? 제가 자신을 김정은이라고 만약 생각을 했을 때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굉장히 불안은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비밀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마두로의 생포 이후에 김정은도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그래픽 한번 볼까요? 최근 국제적 사변이 핵 억제력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마두로 사태를 보면서 핵 필요성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또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바로 트럼프 눈에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독재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It was a force against a heavily fortified military fortress in the heart of Caracas to bring outlaw dictator Nicolas Maduro to justice.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물론 수직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마두로와 김정은 둘 다 이제 독재 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도 그때 생생히 기억나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자기 책상 앞에 핵단추 있다고 자랑하던 때였거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많은 게 완화가 됐지만 지금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마두로를 체포했듯이 그런 군사적 옵션은 상시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시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뭐 여러 이제 탈북자분들도 얘기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죠. 2003년에 이 봉수 마약 밀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다만 미국이 이 마약과 관련돼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마약에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다 보니까 김정은도 아무래도 이번 작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지금 마두로를 생포한 뒤에 그린란드도 넘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군사 옵션을 열어두고 있고, 다른 나라 이제 영토까지 어떻게 보면 넘보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은 트럼프가 일단은 김정은에게 뭔가 받아낼 게 있기 때문에 지켜본다지만, 혹시나 수가 틀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선택 중에 하나의 옵션이 나왔던 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었죠. 이제 실팀이 이제 북한의 서해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북한의 민간인과 야간에 마주치면서 작전이 실패해서 돌아왔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 발표가 나고,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죠. 그렇죠. 1기 정부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다. 네, 틀린 보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정보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실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뭐 웃고 있건 아니면 서로 이빨을 으르렁대고 있건, 그 뒤쪽에 트럼프 뒤쪽에는 유사시에 김정은의 위치와 그다음에 김정은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이 잔뜩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 또 나토에 이제 가입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웃긴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그린란드를 팔아라, 넘겨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배제하지 않겠다. 그 이전에는 갈등이 일어나도 아니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 우리가 영토를 무력으로 뺏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최근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뭐 좀 더 많이 나가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영토적인 욕심을 내고 있고 참고로 북한에 만약에 김정은을 이제 체포하거나 암살할 이제 그 작전을 타격 작전을 하게 들어가게 될 때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된 부대가 있죠. 이제 뉴스에 참수 부대라고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 제13 이제 특임 여단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평양에 진입해서 네. 김정은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작전을 영상에서 준비된 나오는 네 부대가 맞습니다. 있군요. 아마 예. 같이 들어가지 이제 뭐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대북으로나 아니면 같이 진입해서 제거 임무를 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 대표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북한이 정말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생겼을 때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예. 만에 하나 이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런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은 어찌 됐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발사 권한이 있는 김정은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특임여단 같은 경우에도 창설을 했고 사실은 핵심적인 부대는 우리 육군에 보면 이제 707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국의 델타포 지금 이제 나오지만 저렇게 이제 폭격기를 동원해서 특수부대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중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대공포라든가 지대공사를 다 파괴시킨 다음에 이렇게 헬기를 탄 한미 양국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김정은 은신처로 생각하는 저런 노동당 청사 이런 데 침투를 해서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그런 것도 사실 군사적 옵션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건물을 CQB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시가전이나 건물 내 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으로 상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훈련을 한다는 거는 유사시에 이제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이 생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합을 맞춰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한미 간에? 한미 간에 아무래도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런 작전이 하게 되면 김정은 주변에 우리든 아니면 미측이든 핵심적인 첩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하거나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은 이제 우리가 유사시를 또 대비해서 짚어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변수? 왜냐하면 북한도 상당하게 경호와 방어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그 평양에 있는 대공포 숫자가 밀도로 보면은 전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더욱 자신의 이제 은신처 내지는 이제 안전가옥에 대해서 이제 신병이 나가는 거를 이제 위치가 노출되는 걸 더 막으려고 들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왜냐하면 이 평양을 타격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공군 전력과 특수부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한미 연합군이 준비하게 될 때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서반구에 들어있고 미국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 영역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 북한은 그런 지점이 아니고 북한의 그 존재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아직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수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대변인, 이렇게 현실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마두로의 어떻게 보면은 작전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럴수록 더 핵에 집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를 꽝꽝 찍어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핵만이 자신의 생명주의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집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다시 한번 미국 대화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마두로의 생포 그리고 김정은의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